죄송합니다. 영상 썸네일과 제목에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정당한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을 뿐인 괴뢰 집단이자 우리의 주적입니다. 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나오는 북한 관련 영상 중에는 외국인 유튜버들이 북한으로 관광을 하러 간 영상이 가끔 뜨는데요. 그 영상들을 보다 보면 좀 이상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잔잔함에서 오는 기괴함. 특별히 무서울 요소는 없지만 좀 무섭습니다. 그 영상 속 북한 사람들의 모습은 정확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노출이 되는 것을 명령을 받은 북한 인민들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엑스트라 조연들처럼 혹은 마네킹처럼 감정 없이 미소를 띠고 있기만 하는 애써 거짓된 행복을 꾸며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공산당 독재 국가의 특징이죠. 선전과 선동 그리고 정보의 선별과 검열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자유를 빼앗아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당에 반하는 사람들에겐 반동분자라는 죄명을 쓰여 처벌을 하고 좌표를 찍어 인민재판을 하고 생활총알하며 인민들끼리 서로 욕을 해댑니다. 그렇게 거짓된 모습을 꾸며냄으로써 외부에게는 우리는 이만큼 잘 산다 라는 모습을 강조함을 보여주고 내부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들은 빈부격차가 극심해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십상이다. 특히 남한의 거리에 자동차가 많은 건 전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짓된 모습이다. 등의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사실처럼 꾸며 인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작 평등과 배급을 지향하는 북한이 자본주의 나라들보다 빈부격차가 더욱 심한 게 참 웃깁니다. 평양을 제외하곤 제대로 되지도 않는 배급제와 고난의 인군 이후 인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장마당이라는 자본주의 시장의 존재는 북한에게 있어선 모순 그 자체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인민들은 굶어 죽고 있습니다. 반면 평양의 고위 간부들이나 그 가족들, 김실과는 말할 것도 없고 장마당에서 불을 촉촉하여 거부가 된 돈주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북한의 이념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버그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평등하다? 북한은 대놓고 계급사회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빈부격차가 없다? 북한의 모든 권력은 김씨 일가에게 있고 고위 간부들은 돈주와 결탁하여 뇌물을 받고 그들의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평양 이외 지역의 인민들은 굶어 죽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나라 아니 괴뢰 집단 꼬라지가 정말 말이 아닌데요. 그들의 수장인 김정은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이 녀석 몸이 일단 정상이 아닙니다. 에멘탈 치즈를 얼마나 몸에 들이부었으면 그나마 날씬했던 옛날 모습과는 아예 딴판입니다. 본인 인민들을 먹일 생각은 안 하고 미사일 개발만 해대고 외부의 다른 나라들의 시선은 또 얼마나 신경 쓰는지 껍데기만 그럴싸한 선전용 시설을 만드는데도 정말 진심인데요. 북한의 선전용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가 있고 기정동 선전마을 류경호텔 려명거리, 북한 반 PC방인 컴퓨터 오락관과 북한의 대형마트인 광복지구 상업중심 등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 전부 외부 선전용으로 꾸며진 가짜 시설들입니다. 먼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김정은이 본인의 딸인 김주애와 같이 방문을 할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말로는 이곳은 인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인민들을 위해 만든 곳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이용료가 너무 비싸서 일반 인민들은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해안 관광지구에서 인민들이 웃으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선전용 자료일 뿐이며 저들은 전부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인 인민들입니다. 해안 관광지구를 방문했던 러시아 관광객 삼소노바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1도 없어서 너무나 쾌적했다. 모래사장이 매일 평평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 일광역 의자도 새 것이었고 모든 시설이 새 것처럼 깨끗했다. 러시아 연방TV 보도에선 관광지구에 물놀이장이나 영화관 등의 시설도 있다고 했지만 러시아 관광단은 호텔이나 해변만 갈 수 있었을 뿐 다른 곳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해변에선 북한 인민들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며 주말이 되어서야 조금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수영을 배우고 있던 아이들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삼소노바 자신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수영 교육을 받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영어로 말을 건다? 일부러 말을 걸게 시켰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광 일정에는 반드시 북한 경호원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왜 따라다니냐고 물으니 북한 현지 주민들이 외지인을 낯설어 한다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삼소노바에게 말을 걸었던 아이를 보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한 일화로 삼소노바가 쉬고 있던 방에 북한 청소원이 빈 방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삼소노바가 있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뒤 도망쳤다고 합니다. 추측하건대 당에서 직원 역할의 인민들에게 절대 당의 허락 없이 외국인과 마주쳐도 말을 섞지 말라고 명령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진짜 트루먼쇼처럼 대본에 없는 돌발 상황을 두려워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사람이 없어서 쾌적한 관광이긴 했으나 이래저래 통제도 많고 감시도 많고 이동에도 제약이 있고 촬영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관광 아닌 관광이라는 겁니다. 기정동 선전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북한의 마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많은 건물들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유지를 위해 오는 군인들과 노동인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상주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저 우리나라의 대성동 마을과 가깝다는 이유로, 그리고 북한이 더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저렇게 겉으로만 꾸며놓고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저 이상하리만치 높게 지어져 있는 탑은 북한의 인공기를 높게 걸기 위해 지은 것인데요. 기정동 바로 근처에 있는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 탑보다 더 높게 하기 위해 저렇게 지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그런 어이없는 라이벌의식, 경쟁심은 그걸로 끝이 아닌데요. 우리나라의 63빌딩을 이겨보자고 1987년부터 짓기 시작한 류경호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꼴의 층수는 63빌딩보다 더 높긴 합니다. 무려 105층 330m나 됩니다. 그러나 높이만 높을 뿐 빈수레가 요란하다. 63빌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내부는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이미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고 재개되고를 반복하였고 지금은 그냥 외부 LED 스크린용으로만 쓰이고 있는 애물단지에 불과합니다. 려명거리는 북한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82층, 70층이나 되는 고층 아파트들이 있으며 겉만 보면 정말 잘 꾸민 신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속도에만 집착하여 약 2달여 만에 지어진 70층짜리 아파트의 내부 상태는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부실 공사 수준을 가늠할 수조차 없고 북한의 전력난으로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며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때문에 김정은에게 선물로 아파트를 받은 당 고위 간부의 가족들은 고층을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북한이 아닙니다. 까라면 까야죠. 부엌에 아궁이가 있는 대충 지어진 모래성을 받아도 울면서 감사하다고 김정은에게 절을 해야 하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컴퓨터 오락관과 광복지구 상업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난으로 북한 고위층들도 전기를 마음대로 못 쓰고 아직도 단전되는 게 그들의 일상인데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인민들이 마음대로 게임을 하고 논다? 저게 진짜든 아니든 설치되어 있는 게임도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자본주의 서양의 게임들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선택적 사회주의인가요? 저 정도면 아마 정은이도 몰래 저런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웃깁니다.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북한의 최신식 PC방이라며 인증샷을 찍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인데요. PC방이 아니고 의자방 아닙니까? 컴퓨터는 보이지 않고 웬 의자들만 질비한 모습입니다. 또 중국과 합작으로 만든 광복지구 상업중심이라는 북한판 대형마트 또한 유명무실입니다. 광복지구 상업중심은 장마당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김정일이 구상한 것인데요. 대부분의 물건이 중국산 물건이었고 수익 또한 대부분 중국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장마당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니 인민들이 잘 이용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뭐가 됐든 겉으로나마 괜찮아 보이는 게 있다면 그건 99%가 선전용으로 만든 허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북한은 내부 상황에 어찌됐든 공포로 찍어 누르면 되고 공포로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의 시선을 정말로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외부의 시선이라고 하니 김정은이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자주 검색한다는 게 떠오르는데요. 이 수많은 본인의 합성 사진을 보며 대체 어떤 생각을 할지 감도 안 잡힙니다. 아마 본인도 한 번쯤은 피식 웃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트루먼 쇼 그 자체인 북한의 일부 선전용 시설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AI로 실제와 구분도 안 되는 영상과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피지컬 AI 로봇이 물류 생산직 노동자를 대체하니마니 변호사, 회계사, 프로그래머 등의 직업들이 AI로 대체되니 많이 하고 있는 현 발전된 21세기에 국민 아니 인민 전체가 단 한 사람 한 김씨 일가를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짓고 행복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연기를 하며 어떻게든 살아간다는 것에 정말 심한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북한이 정상화가 되는 그날까지 북한의 실태와 여러 충격적인 사건들을 영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